의료법 제3장 의료기관 제2절 의료법인 제3절 의료기관 단체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제2절 의료법인은 설립허가, 부대사업, 민법의 준용, 설립허가 취소로 나눌 수 있고 제3절 의료기관 단체는 의료기관 단체 설립,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제48조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인으로 설립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둘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의료법인의 출연재산 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뉘는데 이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출연재산이 기본재산인 경우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 가액 등을 기재하고 보통재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셋째,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정관 변경 이유서, 정관 개정안,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변동된 사업 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등이 있고 기본 재산 처분 시 필요한 서류는 이유서, 이사회 회의록,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반복 등을 적은 서류, 처분 재산과 전체 재산의 대비표 등이 있습니다. 넷째,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허가할 경우 의료법인인 설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설립허가서는 이와 같습니다. 제49조 부대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 업무 외에 다음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부대사업의 예로는 1번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번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번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4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 및 운영, 5번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6번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번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 있는데 이 중 6번의 예로는 전제의무기록과 전자처방정을 작성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사업, 영상기록을 저장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사업 등이 있고 7번의 예로는 휴게 음식점 영업, 산후조리업, 숙박업 등이 있습니다. 둘째,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대사업 중 하나인 자법인 설립에 대한 영상을 보고 가시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자법인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경영상의 어려움도 덜어주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지난해 진료를 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91개국 약 2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9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시작한 이래 약 63만 명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건데요. 지난 5년간 국내 병원에서 쓰고 간 진료비만 무려 1조 원이나 됩니다.
그간 사업이나 관광을 위해 한국에 왔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 우수한 의료 기술을 가진 지역의 중소병원들도 점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의료를 수출하는 데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게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기 시작했죠. 사실 병원이나 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거나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수출하기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자금도 필요하고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비영리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기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일부 비영리법인은 의사는 기존대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데 집중하도록 하고 해외 진출과 환자 유치 등을 위한 사업은 별도의 자법인을 세워 역량을 갖춘 전문가도 활용하고 의료 수출에 필요한 자금은 외부에서 투자도 받으면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은 의사 개인이나 비영리 법인만이 운영할 수 있는데 이 중 자법인을 세울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은 대부분 대형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특수법인 등입니다. 학교법인의 경우 이미 외부 투자자와 합작을 해서 자법인을 설립하고 의료 연구개발에서부터 호텔에 이르기까지 수익사업 운영에 별다른 제한 없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익으로 병원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간호사 등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지금의 우수한 대형 병원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언급된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정책은 의료법인에게도 다른 비영리법인과 같이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 진출 등 의료 연관 분야로의 사업 진출을 돕는 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29%로 대부분이 지역의 중소병원입니다. 이들 의료법인은 병원을 운영하고 직접 또는 일부 위탁하는 수준에서 장례식장, 주차장 등 병원 내에서 가능한 일부 부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은 지역 환자를 진료하여 벌어들인 제한된 수익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병원 시설 장비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없게 되었죠. 또한 일부 병원은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인에게 자법인 설립을 허용한다는 것은 지역의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자본을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커지고 병원이 가진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기술을 활용해서 해외 환자를 유치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자법인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그리고 자법인 운영에 규제는 없을까요? 비영리법인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병원 운영보다는 자법인 키우기에 더 집중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무제한적으로 자법인을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의료법인은 성실공익법인이어야 합니다. 성실공익법인은 관련 세법에 따라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운영소득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 사업, 예를 들어 병원의 시설과 의료 장비, 병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 의료 서비스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인은 가진 자산의 전부를 자법인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순 자산의 30%만을 자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의료법인의 의료 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법인은 법인 설립자 또는 가족의 공익법인 이사 구성 5분의 1 초과 금지, 외부 감사 이행, 전용 계좌 개설 및 사용 등의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자법인이 외부 투자기관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의료법인의 자법인 주식 취득 수준을 30% 이상으로 정하고 의료법인이 최대 주주로서 사실상 자법인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무리 높은 수익이 나는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통해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환자의 진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판매에는 자법인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통해 참여 가능한 사업의 범위는 의료 연구 개발 분야와 외국인 환자 유치와 연계되는 숙박 여행 등의 의료 관광 분야, 그리고 의료 서비스 수출 분야 등입니다. 따라서 수익의 대부분은 국내 환자의 의료비가 아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와 가족, 우리 의료기술을 사간 외국 등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1차적으로 지역의 중소병원에게도 우수한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소병원은 자법인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익의 대부분을 의료시설 확충, 병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 의료 서비스에 사용해야 하므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법인 설립을 통해 의료 분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보건 의료 분야 일자리도 함께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병원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대신 병원비를 지나치게 올리거나 외국인 환자 유치에만 집중하여 막상 지역 주민은 병원 이용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는 2009년 외국인 환자를 처음 유치할 때도 똑같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그와 같은 우려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과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틀 안에서 관리하고 환자가 지나치게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할 수 있는 의료 항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13년 심장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시작으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도 2017년에는 지금보다 35% 정도가 경감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50조 민법의 중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제51조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1항 정관으로 정하지 아닌 사업을 할 때, 제2항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제3항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한 때, 제4항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할 때, 제5항 제49조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할 때 이러한 경우 설립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음은 제3절 의료기관 단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52조 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제1항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52조의 2 대한민국 의학칼리먼. 제1항 의료인에 관련된 의학 및 관계 전문 분야 연구, 지능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건 의료인을 발굴, 활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할리먼은 법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3항 할리먼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합니다. 1호 의학 등의 연구, 진행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정책 자문. 제2호 의학 등의 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제3호 의학 등의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제4호 의학 등 및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관한 정책 자문 및 홍보. 제5호 보건의료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하는 사업. 제6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학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등을 합니다. 제4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할리먼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5항 할리먼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여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6항
할리먼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 의학 할리먼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제7항 할리먼이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의학 할리먼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의학 할리먼은 한국 의학의 지속적 발전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창립된 국내 의료계의 최고 속학 단체입니다. 현재 400여 에 달하는 대한민국 의학 할리먼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 영역 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이고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 등 연구 분야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의학 분야 외에 약학, 보건학, 영양학, 간호학 및 치의학계 등 의과학 분야의 석학 역시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확보된 우수한 회원들을 영입하여 의학 할리먼의 다양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학 할리먼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의학용어 표준화 사업이 있으며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첫째, 학회명 임상과의 명칭, 기타 의학 관련 용어의 정리, 둘째, 잘못 쓰고 있는 용어에 대한 대책, 셋째, 새 의학용어의 우리말 제정, 넷째, 한자 혼용이나 영어식 발음에 대한 의견 개진, 다섯 번째, 의학용어 원탁 토론회 개최 및 발표 자료집 제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학용어 표준화 사업은 국민들이 널리 쓰거나 전문 용어라도 전문가 사이의 의견이 달라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의학 관련 전문 용어를 선별하여 이들에 관한 전문가들의 심층 토론을 거쳐 의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확산될 수 있는 용어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학 할리먼은 또한 의학과 관련된 여러 도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의료법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